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재밌는 질문 하나를 가져오셨네요. 그 2021년에 일본을 대표하는 리버풀의 미나미노 선수가 우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란 질문인데 글쎄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미나미노 선수가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옮긴다. 이런 전자에 말씀드리면 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1년 쉬면 됩니다. 아,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BTS와 일본의 국민 아이돌 아라시도 비슷한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미용 명장 한 분을 만났거든요. 네. 그분한테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권기형 명장이신데 네. 국가대표도 활동하셨고 또 지도자로 세계 무대를 휩쓸었다 이런 분입니다. 이 미용대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OM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 있는 세계 이미용협회였거든요. 이 단체에서 1947년부터 OMC 헤어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회가 미용계에서는 세계 올림픽으로 통하거든요. 오, 네. 우리나라가 2014년에 종합 1위 성적을 거둔 이후로 2016년, 18년, 19년까지 1등을 했거든요. 와. 2016년까지는 경연으로 열리다가 네. 2017년 한 해 쉬었고요. 오. 2017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열기로 했는데 2017년에는 잠깐 쉬었습니다. 계속 우승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유럽 국가의 감독이 OMC 회장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나은 성적을 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OMC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 있다. 오. 한국팀이 헤어월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와, 정말 기량이 얼마나 압도적이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게 정말 대단한 성적입니다. 네. 200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공기영 명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네. 한국미용협회에서 2002년에 OMC의 월드 대회 참여를 결정하고요. 같은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을 많이 육성해낸 유럽인 코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처럼 네네. 유럽 감독을 찾아갔고 스카우트 하려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코치 비용을 떠나서 네.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충 이렇게 조건이었을까요? 네. 예, 제가 대충 부드럽게 네네. 말해보겠습니다. 나를 코치로 모시고 싶은가? 한국의 미흡한 미용 수준을 볼 때 나는 당신들한테 과분하다. 오. 나에게 지도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라. 와, 좀 굴욕적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죠. 당시 우리 미용계의 그 상황이 세계 무대에서는 명함도 이렇게 제대로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겠군요. 네, 딱 그렇죠. 네. 그래서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 챔피언십, 이건 세계가 아니고 유럽 챔피언십 네. 미용 경기대에 나갔습니다. 오. 그 유럽인 코치가 하는 말이 네. 20등 안에 들면 코치를 맡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참가를 했는데 네. 심지어 이제 대회 하루 전까지 모델도 못 구했습니다. 아유. 모델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지명도가 낮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네. 대표팀을 이끌고 있던 미용협회 회장이 하도 답답해서 인근에 있는 성당에 기도하러 갔거든요. 네. 갔는데 머리가 긴 여자를 만났어요. 오. 겨우 설득해서 네네. 정말 이제 모델 경험도 없는 일반인을 데리고 대회에 나갔거든요. 오. 사실 이것도 다른 나라 미용사들은 비웃음을 사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 소위 듣도 보도 못한 한국팀이 일반인 여성을 모델로 데리고 나가서 거둔 성적이 네. 여러 부문이 있거든요. 패션 부문 네. 2위였습니다. 와. 이야,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정말 그 20등 안에만 들면은 내가 너네들 그 코치를 한번 맡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2등을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와. 그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그 유럽인 코치가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름 이야기하면 그 나라 싫어할 것 같아서 유럽인 네. 했습니다. 그 유럽인 코치가 지도한 선수는 네, 어떻게 됐어요? 네. 3등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2등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좀 뛰어난 코치니까 이 코치를 영입해서 2002년 헤어월드 대회에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4강에 들었습니다. 오. 그리고 딱 10년 뒤에 2014년부터는 우리가 굳이 외국인 코치를 영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공기영 명장이 코치를 나섰습니다. 이후로 세계 무대를 휩쓸면서 한국팀이 나오면 우승 힘들다 이런 인식까지 만들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도전 정신 그리고 지고는 못 살잖아요. 경쟁의식이 빚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해버렸을 때 상전벽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20년 만에 정말 엄청난 위상 변화를 좀 이끌어낸 것 같은데 한국인의 좀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네. 공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국가잖아요. 네. 수출도 그렇고 무슨 분야든 그렇게 합니다. K-팝을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한국은 내수 시장이 좁아서 아이돌이 해외로 진출한다를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내수 시장이 좁든 그렇지 않든 이왕이면 세계 구도로 가자 이걸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세계에 나가서 부딪히고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서 성취를 이루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김우중 회장의 배우 그룹은 개발도상국 최대 다국적 기업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애당초 세계 무대를 목표로 하고요. 활발하게 밖으로 나가는 게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비율도 아마 한국 학생이 늘 높게 나타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비율을 따지면 네.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압도적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어떤 분야든 자연스러운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넓은 세계에 나가서 그 분야의 거인들을 만났어요. 네. 부딪히고 깨지지 않으면 성장이 힘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에서 예를 들면 프로토 공업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산업혁명 이전의 초보적인 공업화 이런 뜻인데 영국의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정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업화 역량이 좀 축적이 돼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본 것인 것 같은데 좀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하죠. 네. 근데 이 프로토 공업화 이론은 오래전에 폐기됐습니다. 이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소위 혁명의 결정적 발판은 아니었다로 보는 거죠. 네. 산업혁명의 계기는 뭐냐면 아시아와 유럽의 교류였습니다. 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유럽의 배가 희망봉을 넘은 뒤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죠. 네네. 이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건 뭐냐면 인도에서 수입한 수제 면직물인 옥양목이었습니다. 오, 그래요? 촉감도 너무 좋았고 네. 그것도 이제 노동력을 좀 저가로 쓸 수 있어서 그런지 가격도 저렴했고요. 네. 유럽 휩쓸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너무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혁신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네네. 동력을 이용해서 면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국이 생산한 면직물이 인도에서 수입한 면을 대체했고 이 사건은 산업혁명이라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네. 이 영국산 옥양목이 심지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도 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쟁에서 비롯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밖으로 나가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공연명장도 처음에 유럽인 코치면서 얼마나 화가 쌓였겠어요. 아유, 그럼요. 근데 그게 다 네. 발전 동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제외하면 늘 바다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 명장과 제가 이번에 대화를 나누면서 네. 안방에 거주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세계로 나가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신적 근본 자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K-뷰티라고 해서 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K-뷰티라고 하면은 화장품을 제일 먼저 떠올렸었는데 이렇게 미용인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어느 분야든지 안주하지 않고 이 월드 클래스를 목표로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진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또 에너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역사의 이야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